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자유권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 옵션이 준비돼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북미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리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I have recently issued tough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do business with this outlaw regime.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들에게 했던 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오는 전투기에 대해서 바로 공격을 하겠다. 공해상이라도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던 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 옵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네, 사실은 뭐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요. 여러 차례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뭐 여러 한국에 왔던 사성 장군들 여러 명도 다 얘기했지만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일단 외교 수단을 사용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수단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북한은 까불지 마라. 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수위가 일단 유엔 연설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유엔의 장인데 거기서 완전히 북한을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한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북한 전체를 파멸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의어 반복이니까 저런 말들이 효력이 점점 조금씩 이제 고조되면은 효력이 있지만 이게 최고의 말을 미리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뭐 효력이 좀 있길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말을 좀 줄이고 행동으로 조용조용히 해서 미국이 자그마한 행동을 해도 북한이 떨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미국이 자그마한 말을 해도 떨 만한 그런 수는 북한에서도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이 트럼프가 말만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 엊그저께 밤에 조용히 B-1B를 사실 우리 NLL을 우리 그 일반 그 항공기라든가 함정은요 NLL을 넘지 않습니다. 비록 국제 공역이라도 그런데 조용히 B-1B가 들어간 어떤 그런 형태를 보였죠. B-1B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북한을 아주 그 저공비행하면서 핵심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소위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폭격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뒷받침하면서 이제는 북한이 만약에 미국 자국과 그리고 동맹국을 위협하게 된다면은 북한을 디스트로이 소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뒷받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소위 이제 ICBM에다가 핵을 탑재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그 전에 군사적인 옵션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접근해 가고 있다. 이런데 우리가 심각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23일 밤에 B-1B의 그 출격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력 행사, 무력 시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지금 벌써 국제 공약이라가 NLL 이북에 있는 건데 지난번에 69년에 그 121기가 어떤 의미에서 북한에 미그 29입니까? 그것에 추격을 당한 그런 경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그 B-1B를 아주 은밀하게 그것을 침투를 시켜서 여러 가지 시험 비행을 하고 왔다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냐면요. NLL이라는 게 뭡니까? 북방한계선이에요. 그건 유엔군 사령관이 지정한 겁니다. 그 얘기는 유엔군 사령관이 누구죠?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이에요.
자기가 정한 걸 스스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선을 스스로 깨고 그걸 뭐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 그래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키면서도 압박할 수 있는 정의로운 이런 행동에 머물러 있을 때 더 위력이 강한 것이지 미국은 국제법을 마음대로 어기고 다른 나라는 어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해지는 거예요. 뭐 국제 핵 레이짐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자기하고 가깝다고 사실상 200개의 핵을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제재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북한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도 왜 미국은 저러냐라고 할 빌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은 평화의 장이고 어떻게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되는 장인데 거기 가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 북한에 2,400만 명의 인구가 삽니다. 그 정권을 교체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정권을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서 북한 전체를 완전히 주민까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걸 제시하면서 북한 주민한테 봐라. 미국은 나뿐 아니라 당신들 모두를 죽이려고 그런다. 왜 이런 빌미를 주냐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NLL을 지키면서 모든 걸 과시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미국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리용호가 선전포고 했으니까 우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린 선전포고 한 적이 없다. 거꾸로 그렇죠. 그런 데선 꼬리를 내려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의 가진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예. 참 지금 근데, 그거 좀 예.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번에 그 비원비가 올라간 것은 그 비록 NLL 2북이지만 그것은 이제 국제 공역이라 그래가지고 예. 소위 영해가 아니고 공해입니다. 공해의 그 영공이라 참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요. 그 국제법적으로 사실 위반되는 게 예. 아닙니다. NLL과는 관계 없다는 NLL은 그냥 NLL 선을 우리가 이제 예. 우리 항공기라든가 함정이 NLL을 넘자 비록 그게 국제 공역이라도 가급적 안 가는 것은 이 충돌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자제한 그런 측면이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행이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그 국제법으로 이게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과거에- 미국 비판하기까지는 좋은데 예. 그런 데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사실 정확하게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오고 뭐 이럴 때 북한은 이제 나쁘게 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심술 부리는 건데 예, 예. NLL을 전투기를 이렇게 넘어왔다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도발이라 그러고 경고하고 안 돌아가면은 그 사격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북한이 넘어오면은 도발이고 우리가 넘어가는 건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는 평화는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사실상 뭐 네. 미국이 그리고 아까- 북한에 도발한 것도 맞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정찰기가 격추당한 거 지금 정 선생님이 예. 지적하셨는데 예. 1969년에 69년에 EC 있었죠. 131기가 이건 정찰기예요. 전투기가 아니라. 예. 저 B-1B는 평양에 떠가지고 공격하면 평양을 한 두 대면 완전히 그냥 전멸시킬 수 있는 저런 능력을 어마어마한 그 공격 무기거든요. 네. 근데 1969년에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했어요. 31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럴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 북한에 대해서 뭐 경제 봉쇄도 하고 군사 봉쇄도 하고 아니면 어디 시범적으로 원산을 폭격한다 별 안을 다 검토했어요. 1969년에 대한민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600기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결정했냐? 이거 공격해봐야 북한의 남친 빌미만 주고 북한에게 정당성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가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그러는데 정면으로 붙어보자라고 저렇게 하는 행동이 저는 그렇게 현명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정말 행동으로 조용조용히 해야지 마치 그냥 그 강자는 법을 어겨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위력이 약하다. 위험이 네. 오히려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B-1B 랜서가 NLL의 북쪽 지역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러니까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얘기를 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군사력도 이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떠보는 그런 차원에서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심리적으로 볼 때요. 북한이 그럼 왜 저랬을까? 리용호가 비온비가 왔다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추할 권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 여겨가면 진짜 국지전 내지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두려워한다. 북한이 속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네. 그거나 비슷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비온비라고 하는 위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온비는 핵을 장착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진짜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핵 억지력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B-1B가 오는 게 아니고요. B-2 스텔스 전폭기가 와야 돼. 핵을 장착한. 예. 그러나 핵을 장착하지 않은 게 옴으로써 오히려 북한에게 압박한다고는 하지만 거꾸로 김정은이에게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전 준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 있는데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그 전폭기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생색은 내줄지 모르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보기엔 미국은 내가 남한을 핵을 공격으로 해도 미국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진짜 미국이 단호한 의지를 보인다면 NLL을 넘고 안 넘고가 문제가 아니라 B-2 스텔스 전폭기가 핵무기를 장착하고 우리 남한까지만 왔다 가도 충분히 위협을 받는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도발을 하려면은 미국이 도발을 하려면 더 확실하게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양쪽으로 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핵으로 억제해 주는데도 단호한 의지가 부족하고요. 예. 두 번째는 자꾸 국제법을 미국은 어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게 북한에게 도발할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뭐 B-1B를 요격한다고 하는 거는 만에 하나 국지전이라 벌어졌을 때 거 봐라. 미국이 자꾸 범법행위를 하니까 국지전이 벌어졌다 하는 빌미를 삼기 위한 거거든요.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힘으로만 공산주의자들 앞서야 되는 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앞서서 정의로움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너무나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자꾸 그 월권행적인 이런 말을 뱉어냄으로써 네. 그 나쁜 세력인 북한에게 자꾸 명분을 준다고 하는 거는 예. 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자, 홍 박사님이 이제 미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영태 박사님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우리 홍여릭 박사의 개인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건 존중을 해야죠. 저는 존중을 하고 그러나 이제 팩트 차원에서 아까 국제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미국이 B-1B가 가는 거 그거는 국제법 차원에서는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국제 공역에서 이루어진 군사 활동이었다. 뭐 이렇게 정도로 이제 좀 정정을 한다면 좀 하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이 대북 행동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트럼프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군사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게 뭐 세계 최강이고 또 다른 나라와 그 차이도 상당히 현격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미국의 군사력을 한마디로 얘기가 사실 어렵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지금 그 북한과의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군사적 그 옵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관련해 본다면은 실제 이제 북한을 그 폭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디스트로이하겠다 예. 하는 정도의 충분한 그 무기는 갖고 있고 또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 이래 볼 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 B-1B만 하더라도 지금 그 북한의 그 지휘부랄까 이 지하에 있는 지휘부조차도 좀 나름대로 그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뭐 재래식 핵폭탄을 그 갖고 있다. 재래식만 하더라도 단순한 재래식이 아니라 아주 그 정밀하게 유도될 수 있는 뭐 JDAM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 뭐 수십 메타까지 있는 것을 폭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리고 또 특히 또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인명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은 북한이 또 말하는 거 EMP탄 같은 것, 예. 고주파탄이라든가 네. 탄소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의 기본 시설들을 예를 들어 뭐 전자시설들 물론 북한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유도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북한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런 것 중에서 괴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예를 들어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도 이것은 그냥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서 예. 사실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유도 무기 그 자체에서
포착도 되지 않으면서 네.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100몇 발 정도 이라크의 전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사실 아주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었는 그런 어떤 위력도 사실 가졌다. 예. 또 여기에 더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각종 항공모함이 그 근접 접근하면서 사실 항공모함이 하나 뜬다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수척 이런 차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일정 부분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80여 척이 이 항공모함에 실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 그 공중무기 자체 이것이 실적으로 그 폭격에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정도의 북한의 여러 가지 그 파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효율적인 그런 그 정도의 그걸 갖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네. 군사 옵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한 압박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북한은행 10곳, 또 개인 26명에 대한 제재도 단행을 했습니다. 농업개발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북한은행 10곳이고요. 해당 은행의 해외 지점장 26명에 대해서 이제 무더기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며칠 전에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서명했는데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서명한 지 닷새 정도 됐나요? 그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저거를 행동으로 들어감으로써 네. 우리가 말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 보니까 중국이 다시 그 석탄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중국을 결국 겨냥하는 건데 저게 뭐 북한의 사실 대외 뭐 저 거래가 사실상 이미 다 중단됐죠. 근데 네. 중국하고는 중국하고는 아직 하니까 네. 저 은행들을 지정함으로써 저 은행과 관계하는 은행은 미국의 은행은 일체 거래하지 못하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아마 중국의 은행이나 중국의 뭐 기업들을 또 지정하고 나설 겁니다. 이제 미국은 추이를 보겠죠.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그 동북아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걸 꺼내 들었다. 즉 저게 이제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하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가 뭐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은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거기에 통치자인데 자꾸 마약 거래 이런 걸 하니까 아니 미군이 가서 그냥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다가 미국의 재판소에 세워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지금 사망했나요? 하여튼 뭐 20년 이상을 그 미국의 교도소에다 다른 나라의 통치자를 데려다가 했는데 네. 뭐 사실 그 효과는 비슷한 거죠. 미국의 국내법에서 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이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그 저런 기업들하고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미국의 권한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태도가 이제 주목이 되고요. 네. 중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좀 불안한 게 석탄을 다시 수입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중국이 단호하게 지금 중단했다라고 선언하고 해서 중국이 약간 미국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게 좀 꺼림직합니다. 그 보도가. 예. 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10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2곳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8곳이라고 또 화면에도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잠시 또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미국의 이 같은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어제 미 의회 청문회에 미 합참의장이 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n't seen a change in the posture of North Korean forces. We watched that very carefully. We clearly have postured our forces to respond in the event of a provocation. And frankly, I think we should assume today that North Korea has that capability and has the will to use that capability. 네,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자,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 ICBM이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북한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저 국정원에서도 얘기했듯이 북한에 지금 지시가 내린 것이 선 보고 후 조치하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중요한 내용을 정보를 얻었다고 보는데요. 네. 북한도 나름대로 이게 전쟁으로 가면은 자기네 몰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의 말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공유하고 있기를 전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미국은 북한의 능력을 우습게 보고 있고,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정말 미국하고 맞상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자칫하면 이제 북한을 먼저 군사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응전할 태세가 돼 있으면 심각한데 북한도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 합참의장이 얘기한 게 북한이 곧 핵을 탑재한 ICBM, 즉 미국을 직접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는 미국도 저 생각을 트럼프도 갖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도 미국의 핵으로 공격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핵으로 보복을 당하면 적어도 뭐 100만 명 막 그렇게 막 죽는데 미국 국민 100만 명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북한을 그렇게 군사적으로 공격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이 정말 의회에서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적으로 공유해서 정말 북한하고는 직접적인 군사적인 대결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북미 간에 직접 담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어제 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 중에 그 중요했던 것 두 가지가 말씀하신 지금 북한이 선 보고 후 조치를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북한이 그 지난 23일에 B1B의 출격을 몰랐던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신중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걸 위해서 자제를 한 걸까요? 저는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북한이 이게 이 대공 방어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약하다 이래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B1B가 움직인 자체가 북한이 물론 이제 250km까지 탐지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이제 그 바깥에서 이 B1B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B1B 자체가 좀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그 준 스텔스기와 같은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를 들면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스텔스기 그 B1B 자체가 굉장히 그 작게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준 스텔스기와 같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탐지하는데 사실 어렵지 않았느냐. 아마 미국도 이것을 좀 자신하고 움직였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선보고 후 조치 같은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아까 우리 홍연희 박사님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북한이 미국하고 1대1로 전쟁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죠. 단지 이제 비대칭 전략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핵미사일 그게 이제 ICBM까지 가는데 ICBM까지 가서 그 핵탄두를 갖고 있다 칩시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 한 발이라도 미국의 본토를 가격을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그 재앙을 가져오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걸 다른 또 방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그런 대응 장치도 사실 있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 북한의 그 핵미사일 자체는 상쇄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거의 재래식 무기 수준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불과 몇 달 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북한은 사실 초토화될 그런 그 운명을 갖고 있다는 북한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핵미사일 이것 갖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력으로 이걸 이용을 했고 이제는 ICBM까지 갈 수 있어 그다음에 한 발이라도 미국 본토를 핵 탄두로 가격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던짐으로써 또 이제 협상력을 사실 높이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똑같이 우리가 홍예리 박사가 얘기해 주신 대로 결국은 협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협상의 꼬리를 내린 거는 아마도 북한이 먼저 할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뭐 육자 회담이 됐던 이런 그 다자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미북 직접 회담을 통해서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을 이제 가능성은 뭐냐면은 미국이 과연 북한이 제시하는 그 수준에서 받아 수용하면서 이 협상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분명히 북한 미 당국에서 군 당국에서 밝힌 것은 아마 협상이 이 정도 제시하지 않으면 결코 대화로 가기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북한의 군사 핵시설 자체가 이것이 사찰의 어떤 그 대상이 돼야 되고 비핵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 예. 그런 저 정도의 미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북한이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양보의 카드를 던지면서 협상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건 사실 미지수다 이래 볼 예. 수가 있죠. 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북한 쪽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넘어오면은 언제든지 폭격, 격추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네이다나 이런 데에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후발 조치로서 지금 비행기 이동이라든지 동해안 강화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네. 자, 리용호 외무상이 저렇게 발언한 것은 이제 B1B가 NLL 동해 수역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 측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것은 이제 자유적 차원에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유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하죠. 국제법적으로는 공해 영공이니까 영공이 아니라 공해 하늘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면 그럴 조치를 하는 게 자위권에 해당되지만 예. 국제법적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아예 몰랐든지 알고도 출격해봐야 늦었으니까 알았으면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오히려 B1B나 F-15가 있기 때문에 F-15한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만약 공중전 벌어지면 다 요격돼서 북한 전투기 다 몰살됐을 건데 예. 네. 알고도 안 떴을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죠.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것은 일단 북한은 평양부터 지키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뭐 휴양을 가는 원산이나 이런 데부터 지키는데 거기는 원산 인근이긴 하지만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보면 자, 설마 미군기가 그 NLL을 넘어올까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한 번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주의 깊게 이제 더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얘네들은 모르는구나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만에 하나 이제 북한이 요격을 하면 맞든 안 맞든 간에 또 방어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방어 조치라는 거는 요격한 장소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북한의 지금 대공망이랑은 형편없구나 이렇게 자만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러시아 전문가 한 사람은 북한의 요격 미사일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다.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도 대공 미사일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S-300, 400이 사드나 이런 것보다 더 우수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300을 개량한 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나름대로 개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것을 그러니까 미국을 경계해서 하는 얘기죠.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진짜로 리용호 얘기대로 쏴서 맞췄다. 그러면은 1969년처럼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국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황이 협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국은 김정은과 트럼프 양자의 체면을 다 살리는 가운데 협상이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백기 들고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정부가 나설 건지 아니면 시진핑이 나설 건지 푸틴이 나설 건지 누구가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도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그 빅딜을 염두에 둔 협상이 머지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그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이 겪는 그 심리적인 그 위협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0월 위기설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까 잠시 이제 뭐 대화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 볼 만한 보도가 있었는데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간의 이 긴장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미국이 특사를 보내서 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가능성, 홍현익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 충분합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그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ICBM에 준하는 소위 뭐 ICBM 됐죠. 거기도 핵탄두까지 실을 수 있는 능력까지로 발전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니까 예. 이것은 참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 예. 뭔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활용을 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래 한다는 것인데 네. 이 협상 그 자체도 아니면 뭐 꼭 특사로 보내지 않다 손치더라도 이번에 뭐 이용호가 왔을 때라든가 이게 이제 은밀한 물 밑에서 자기들의 미국의 어떤 분명한 그 소위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그 협상적인 어떤 조건을 내비친다도록 했다면은 뭐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특사를 보내서 어떤 협상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ICBM이라든가 ICBM 수준은 가기는 계속 가면서 그리고 또 핵폭탄까지 실은 과정에서 그러나 지금은 유야무야하는 형태로 뭔가 봉합을 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사실 있지 않느냐? 예. 막 그것이 안 되고 북한의 분명한 사전 메시지, 소위 자기들의 그 뭔가 그 양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미국한테 먼저 제시해주고 미국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을 때. 뭐 특사를 보내든 어떤 다른 형태의 회담을 위한 뭐 실제 준비 작업을 하든 예.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뭐 네. 끝으로 말한다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는 있지만 미국이 쉽게 특사를 보낸다든가 예. 이런 그 출구 전략을 쓸 시점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입니다. 예,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고 또 미국이 또 여기에 대응해서 한반도 10월 위기설이 현실이 되느냐 아니면은 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가 저희가 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